지금 지정학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들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중동 분쟁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유럽이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죠. 아니, 심지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건 거의 폭탄 선언이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을 텐데 이상하죠? 유럽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알려면 우리 딱 몇 달 전으로만 가보면 돼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자, 이 표라는 건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불과 2달 전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유럽 전체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그냥 기분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70년 동안 서방 세계를 떠받쳐온 미국과 유럽의 동맹,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아주 뼈아픈 기억, 이라크 전쟁의 망령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학습 효과예요. 2003년에 말이죠. 유럽은 미국이 내민 대량 살상 무기라는 카드를 철석같이 믿고 이라크 침공에 같이 뛰어들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죠? 정보는 완전 거짓이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랑 어마어마한 돈만 날린 셈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생각은 딱 이거예요. 한 번 속았지, 2번은 안 속아. 과거의 트라우마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국내 정치랑 안보 문제죠. 미국이야 뭐 태평양, 대서양 건너 있으니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은 달라요. 중동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분쟁이 터지면 그 불똥이 곧바로 테러라는 형태로 파리, 런던, 베를린 한복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게다가 지금 유럽 리더들,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내년이 대선이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얼마 전에 선거에서 크게 졌어요. 이런 마당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전쟁에 뛰어든다? 이건 뭐 그야말로 정치적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저항의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주 현실적인 2가지, 돈과 경험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돈이 없습니다.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도 국방 예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조성장에다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유럽 경제에 전쟁 비용을 또 얻는다? 이건 그냥 좀 위험한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제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경험의 문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말이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유럽이 좀 느린 건 맞지만 누구처럼 변덕스럽진 않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트럼프 피로증에 제대로 걸렸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유럽이 하나의 생존 전략을 터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일단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말이 바뀔 텐데 일일이 장단 맞춰주다가는 자기들만 손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럽의 이런 반기, 이건 단순히 트럼프가 미워서 같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 테러와 선거라는 바로 눈앞의 위기, 바닥난 국고라는 미래의 비용,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학습된 무대응 전략까지 이 4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거대한 저항의 폭풍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70년간 세계 질서의 기둥이었던 이 대서양 동맹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계는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